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짜티킬러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휴림 로봇이 오늘 2.4% 정도 빠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휴림 로봇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달에 있는 감사 시즌이 있죠. 감사 시즌에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뭐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관리 종목에 들어갈 것이다. 뭐 환기 종목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휴림 로봇에 대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을 봤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지분이 지금 6.61%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최근에 좀 매도를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얘네들이 250만 주를 매도를 한다라는 공시가 좀 올라왔었죠. 그죠? 올라왔는데 250만 주에 대해서 매도를 다 치면 지분율 자체가 5% 미만으로 떨어져요. 5% 미만으로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매도를 해도 의무로 공시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추가적으로 휴림 로봇 관련해서 지금 그냥 매출적인 부분으로만 봤었을 때도 정말 안 좋아요. 내용을 딱 봤었을 때. 자, 영업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를 봅니다.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있는 이러한 감사 시즌에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러한 내용이 정말 많이 잡히고 있는 그리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휴림 로봇 관련해서 이번 감사 시즌에서 솔직히 리스크 있는 건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스크 있는 부분은 맞아. 근데 재무적인 부분으로만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무적인 부분은 괜찮아. 이게 왜 괜찮은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주주에 관한 상황이 있죠. 주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리스크는 있는 거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5%도 안 가지고 있다? 5%도 안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 자체는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를 통해서 얘네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보통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뭘 많이 진행을 하냐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 사채, 그죠? 신주주권 부사채, BW, 그죠? 또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또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 요런 부분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은 정말 많이 진행을 해요.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증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얘네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돈을 끌어오는 자 그러한 공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당장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파라텍에 대한 내용이 좀 있죠. 파라텍의 내용.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파라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었을 때 150억짜리, 150억짜리에 대한 사채를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사채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이 파라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잡주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좀 잡주예요. 파라텍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파라텍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얘들 동전주 거의 1,000원대에 있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죠? 완전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빠진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고점 대비 거의 95%가 빠져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얼마나 찍었죠? 1,600원까지 찍어 놓은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응? 지금 이 휴림 로봇이 파라텍의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휴림 로봇이 이 파라텍의 사채를 얼마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공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단가가 1,400원대였죠? 그죠? 1,4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50억에 매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타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매도를 했었을 때 지금 당장 요 부분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간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요 부분에 대해서 받아간다고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라텍에 대해서는 큰 문제성이 없이 바로 매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휴림 홀딩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 휴림 홀딩스가 250만 주죠.
250만 주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는데 원래 처음에는 6,200원에 매도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와 줬었던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이 자 장내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에 매도를 했죠? 12,000원. 12,400원. 요렇게 매도를 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시가 되죠. 다르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 공시가 나와 준 게 언제입니까? 12월 29일 날 나와 줬어요. 12월 29일. 그래서 휴림 로봇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12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자, 요 날. 요 날. 근데 이날 나오기 전 종가. 전 종가 기준으로 얘네들이 금액을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 종가 12월 26일 금요일자의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6,2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6,200원. 근데 얘네들이 이 공시를 내놓고 나서 매도를 쳤는데 얘네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주면서 고점이 26,000원까지 찍혔고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를 했었을 때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언제? 12,000원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를 하든 또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든 결론적으로 얘들이 매도를 하기 전 종가로 좀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원래 최초는 6,200원이었죠. 6,200원에 매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지만 12,000원에 매도가 된 부분 자체는 뭐죠? 결론적으로 곱하기 2배의 수익을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갔다. 지금 당장 160만 주에 대한 물량을 매도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90만 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왜 이 물량들을 남겨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 90만 주 정도에 대한 물량을 남겨놨을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90만 주에 대한 물량 자체는 결론적으로 얘들이 어디서 매도를 할까요? 어디서 매도를 할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네들이 매도를 한 데가 여기거든요. 2월 초 요때서 매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 구간이 고점이었다면 그죠? 당연히 고점은 여기였겠지만 눌림목이 나와주고 나서 얘들이 매도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얘네들이 매도를 하기로 시작한 날부터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90만 주나 남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론적으로 매도한 거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슈팅을 만들어주고 위쪽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모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휴림 로봇이 작전주는 맞거든요. 작전주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휴림 로봇이 지금 당장 파라텍에서 150억 정도를 확보를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휴림홀딩스가 250만 주를 매도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160만 주를 매도했는데 원래 6,200원이 상태에서 12,000원에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곱하기 2배. 2배에 대한 수익을 챙겨갔는데 지금 90억 정도에 대해서 90만 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한 이유는 휴림 로봇이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보여지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금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나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자금을 맞춰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시즌에서는 좀 좋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 시즌에서 딱 이게 있어요.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감사 시즌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3월 달에. 전부 다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 감사 시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내용이 좀 나타났었냐면 자, 이러한 내용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상장 폐지 2억 원 올해 코스닥에서 150개 상장 폐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론적으로 감사 시즌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 부채. 부채가 이만큼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랑 유동성 자산이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흐름이 나타나.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사채나 부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 자체가 얼마이죠? 202억 정도가 잡혀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유동성 자산이 1,607억 정도가 잡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830억 정도 잡혀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현금성 자산에서 지금 200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
150억을 확보를 했고요. 25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그냥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155억이자 155억이지만 지금 160만 주에 대해서 곱하기 2배에 대한 값어치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한 100억 정도는 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100억 정도 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딱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 딱 정확하게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155억에서 255억 플러스 150억 플러스 200억까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00억에다가 600억 정도에 대한 현금성 자산을 준비를 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번 감사 시즌에 이제 상장 폐지나 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주주에 대한 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재무적인 부분으로는 태클 들어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애들이 횡령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면 말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말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횡령이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러한 공시나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휴림 로봇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할 거예요.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3주 전 그리고 1월 20일 날 여러분들 브리핑 남겨드렸고 댓글로도 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네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때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부터 일단 비중을 마이너스 50%는 줄여놓고 대응을 하자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일 시가부터 비중을 50% 정도는 줄여놓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0% 정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정책상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수하세요. 풀 매수하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책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유튜브를 보면 주의를 한번 먹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주의를 한번 먹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휴림로봇 관련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드렸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인증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휴림로봇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을 시켜 줄 거고 얘들이 3월 달에 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감사 시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주는지에 따라서 또는 얘들이 현금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휴림로봇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4826-2139번 이 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휴림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